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구미시청 이은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민선 7기 구미비전 시민보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께 새로운 구미청사진을 보여드리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시민보고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와 4개년 계획 수립 개요 설명, 시정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7기 구미비전 시민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자리에서 예를 표해 주시면 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희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부터 민선 7기 4개년 계획 수립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은희입니다. 민선 7기 시정 비전 및 운영 방향 수립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구미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6월 29일 인수위 종료와 함께 구미시로 전달된 공약사항과 시민 전문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외부 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 자문과 시민 사회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공약사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후 시장 주재 공약사업 추진 계획 보고회 등 논의 과정을 거쳐 100대 공약 세부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규 사업과 전략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시정 비전 및 운영 방향 그리고 핵심 사업이 담긴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시책들에 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매년 성과 분석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계획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장세영 구미시장님께서 민선 7기 구미비전 4개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취임식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취임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께 나름대로 저희 앞으로 4년간 추구할 정책 비전을 설명드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마침 이제 100일을 맞아서 제가 간략하나마 시민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언론인들께 저희 그 비전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와서 제가 여기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낱낱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앞으로 4년간 구미를 이끌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소개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0일 동안 구미시의 곳곳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는 조사와 발굴, 또는 탐사 이런 걸 가지고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그동안 이 제 고향 구미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모르는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구미에 아직도 동네 이름조차도 산촌이라는 곳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산촌에 있는가 하면은 또 여전히 공간에 가보면 우리는
우리 구미가 모바일 전자산업도시라고 또 ICT 도시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성능을 중요하게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그동안에 우리 선입견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기업에 가보니까 우리 포함 이병철 전 회장님께서 친필로 쓰신 기호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심으신 나무들이 그대로 아주 멋있게 잘 되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꿈에서 제일 멋진 공원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구미를 저는 많이 봐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함께 직접 보고 즐기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감명도 받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구미는 주거와 또 공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주거와 공간이 함께 되어 있는 삶, 나아가서는 문화와 경제가 함께 되어 있는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한 단계 발전하는 구미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그동안에 기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좀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더 보고 또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정책적으로 구상해야 된다. 또 결정적으로 실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 여러 구체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에 가서 구미가 처한 현실들을 설명도 많이 드렸지만 이 구미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참 독특했습니다. 다른 산업도시, 공업도시들은 대체로 하나의 업종으로서 고철은 철강, 창원이면 조선, 좀 어려워진 군산이라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구미는 우리가 전자산업도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이것을 사업을 설명하는데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아주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 웬만한 일반 시군 같으면 우리가 잘 아는 사업들이 사실 진행되는데 구미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좀 별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와 같은 또는 과기부와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과학기술을 다루는데 그런 데 가서도 우리가 공중으로 하늘을 구름과 같은 그런 이야기 너무나 급박한 요구를 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그것을 다 맞춰주기는 못하고 있다는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선 7개 공약 사업을 총 100개라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싶었습니다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좀 100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선거 때에 제시했던 그런 공약을 합치니까 대체로 76개. 그리고 인수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12개 시민 참여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12개 혁신 정책 공약.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게 100개 공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까지는 이 정치인들이 무슨 10대 공약, 50대 공약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100대 공약을 내놓을지 잘 몰랐습니다만 하나하나 우리 구미가 처해져 있는 복잡한 현실 나름대로 다양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자신적으로 구미를 전면적으로 한번 변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100대까지 가까운 점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공약이야 누구든지 내기 수 없었지만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대체로 한 2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원에서는 국비 1조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을 저희 필수에 가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1천억 그리고 신비랑 8천 그리고 민자 등 기타 한 4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현시키 나가기 위해서는 국비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에게 어쨌든 공모사업
국비를 많이 받아오신 사업에 적극 추진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금방 올라오면서 보면 보신지 모르겠지만 말거리는 딱 올라오는 말거리입니다. 제가 보니까 말들의 키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게 공직사예요. 누구도 키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키로. 그렇지만 이제 공직사에서 그 이런 말도 있고 또는 미치는 말도 있고 좀 다양한 말들이. 그래서 저 그림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역동적, 저는 많은 말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생 출신이니까 그래서 공직사회는 기본적으로 좀 평준화가 게 특징이지만 그 가운데 저는 나눈 말, 이런 말을 만들어내야 제가 성공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공직사회에서는 흔쾌히 도움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자체 누락세원은 적극 발굴하고 실제로 우리 구민은 다양한 재산이 많은 도시입니다. 자원도 많고 이것들을 이제 적극 발굴하고 또 경상경비는 물론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약간의 양해를 구하자면 기본적으로 제가 추구하고 있는 말이 구미의 도시재생인데 이 도시재생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고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이렇게 중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 이 구미시의 공직자들, 아마 구미 시민들도 우리 구미가 이렇게 급속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많이 봐야 됩니다. 모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 힌트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자면 다른 특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현영 기자님께 특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부에 가는 데 대해서 아주 금기시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시정 비전과 전략을 앞서 말한 공약 사업을 토대로 해서 신규 사업과 전략 과제를 중점 발굴해서 4개년 계획을 검토를 마련했고 여기 대해서 이제 보고 드리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대표 슬로건이 천정변화 행복한 꿈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행복한 꿈으로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뭐였는가? 이 도시가 꿈이라고 하는 도시가 웬만한 어려운 정치 경제의 동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이 꿈이라고 하는 도시의 건설의 문방향이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실현하는 목표로서 다 함께 누리는 자치, 공감을 상생을 만드는 혁신. 꿈은 어쨌든 혁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뭘 실현할 것인가 역시 이제 복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저희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선 7기 동안 크게 보면 5대 핵심 전략을 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도시재생 프로젝트. 그러니까 국민은 지금 원도심도 위축되어 있고 또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공단이 제1공단이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과 공단을 다 재생해야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미형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성장 산업혁신 프로젝트 그리고 역사 문화 기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가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잊혀졌고 또 제대로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유산이든 유교유산 저는 특히 이제는 100년 역사는 기독교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들이 문화유산으로 선택시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다양한 예의가 있죠. 그런 약자 공감을 하고 나아가서는 공유도시.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는 오직 우리 개인의 삶에만
치료했고 또는 자기 조직의 운영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이래 본다면 이제 우리 이 도시는 누구나 다 함께 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함께 소유하는 도시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의 방안입니다. 이에 바탕들이 중점 추진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은 좀 거창하게 제가 제시하는 것이 구미 변화에 대한 중점 추진 시책 4가지를 설정했습니다. 5-50은 5개 국가 산업단지에 50만 인구시대의 기반이 빠졌다 하는 것이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5-5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산업경제와 정치 여건의 동시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미에서 10대인데 10, 그러니까 구미형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서는 기업 투자 유치 10조를 저희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일자리 나아가서는 매년 일자리 2만 개씩 목표로 삼고 청년 창업 일자리 2만 개 추가해서 10만 개 그리고 오음단 중심의 전략적 투자치를 강화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체질을 개선해서 10조 원 투자 유치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 재생 3+3 그러니까 도심 재생, 인간 재생, 나와서 지역 문화 재생 이것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KTX 구미 전차 그리고 대구권 광역철도 조기 실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미 관문 시외버스 터미널 개선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도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시가 실현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성취를 이루어드려야겠다는 것이 저희 방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일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관료 이분들만이 구미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미 발전의 전망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처럼 다양한 현안을 두고서 서로 아주 극과 극을 가는 논의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시민 참여를 통해서 풀 것이다. 그리고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 시행을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시민 감사관 등 열린 감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정의를 통한 인사혁신 등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미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부터 다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현재 구미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민원사항은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하다는 새로 만들어진 옥계, 산동지역 또는 도량, 동목 이런 지역에서의 교통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물론 상호 사국 지역에서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대중교통수단 트램의 도입을 여전히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는 바로 중심이 없는 도시입니다. 두 도시만 5개나 있는 도시. 이 도시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시 새로운 통치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미 시내에서 가장 민원이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주차가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 특히 이제 화물차 주차에 대한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화물 터미널 공용 차고지를 어쩌든 지역에 건설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5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백화점이 들어와야 된다는 데 시민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 지역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물론 이 문제는 지역 상권의 형성과 연관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물론 교통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하지만은 IoT, ICT 등 정보화 기반을 두고서 우리는 적어도 삼성이 있고 LG가 있는 SK가 있고 하나가 있는 이런 우리 도시인 만큼 처음단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스마트 시티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단계의 스마트 시티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고도의 스마트 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반성장 산업 촉진 프로젝트입니다. 보면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제 밴드화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7차 밴드, 8차 밴드도 넘는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일방적인 성장 이것이 진행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좀 한계에 도달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5공단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 가장 기본이지만 여기에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일 원하는 기업인이 있다면 무상임대도 역시 일정 기간 무상임대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실 많은 기업인들은 무상임대를 별로 원치 않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은 자기의 공장 부지가 일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상임대가 저는 가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업 관련 단체를 아우르는 총괄협의체, 기업 현장 소통, 무엇보다도 현장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업 협의체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노동 조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 조건이 현재 비정규직화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정규직화를 줄일 것인가 이것이 저희 정말 고민입니다만 어쨌든 현상이 현재 비정규직화가 심화됨으로써 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인 노동자의 집을 조성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청년 창업을 실현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그와 관련되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을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문화재 살리기. 그래서 이 문화예술의 육성, 우리 구미는 물론 문화도시라는 말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구석구석에 체계화되지 않고 좀 산만하긴 하지만 이런 문화예술의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그래서 좀 전문성을 고조화시킬 수 있는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이철우 지사가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과 서로 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경북문화재단과 함께 국비, 도비 사업에 참여하고 그들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청에도 이 문화예술을 다루기도 합니다만 이 문화재단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어도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별로 접근 안 했던 문화라고 한다면 노동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을 새롭게 이제는 조성하고 발굴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 구미문화재단은 실현해 나가도록 해볼 작정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꼭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그냥 스포츠 제전으로 만들고 만다면 그것을 허무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전으로 만드는 것, 문화예술체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또한 제 동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상과 영화 관련 교육 공간을 만들고 또는 나아가서는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이지만 경북민족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계속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새마을 테마파크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그 외에도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 나아가서는 꼭 필요하다면 제1 공간에 있는 공장, 사용하지 않은 공장 부지를 이용해서 이런 경북민족 독립운동을 인간 설리로 한번 구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지식 공유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저는 그 동네 서점의 활성화로 시행해보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또 도서관의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도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을 계속으로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전자식 화폐로까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종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품권을 만들기 때문에 전자식 화폐 도입도 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협동종합형 스포츠 구단, 야구도 생각해봤습니다만 축구단이든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녹지 공간을 활용하는 체험장 이런 것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주차 공간이라든가 또는 청소하는 곳, 이런 것을 위해서 새로운 형식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막바로 5분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번째 사회적 약자 공감 프로젝트인데, 이걸 5분으로 4분인데 제가 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제도입니다. 우리 구민은 며칠 전에 그 보도에 의하면 출산율이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높은 곳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상공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출산 육아 정책을 획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출산율이 높은 것은 출산 육아 정책이 획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런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비 엄마, 병원 진료, 교통비 등 출산 육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중고생 무상교복, 무상급식을 임기 내에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인동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은 원룸촌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원룸촌이 되어가면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룸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 이게 복지 사각지대로 지금 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긴급 복지 지역 밀착적 긴급 복지 실현 제도를 추가됐고, 여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아까 말한 스마트 시티를 통한, 스마트 콜을 통한 다양한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생활체육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분들도 오늘 초대받으셨습니다만, 이주 노동자들 위한 상담센터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짓고 있는 담화센터를 잘 운영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의 문제에서 우리 구매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구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로컬 푸드들을 구매 기업들이 최대한 사용하도록, 이용하도록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탕 둘러서 이제 저는 구미 대표 브랜드 운동을 앞으로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의 보존, 그것을 통한 지역 민주주의의 실현, 두 가지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시청에서 이렇게 하자, 나름대로 구상은 있지만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는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이 구미 새로운 도시 브랜드 운동, 이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거의 다 제가 주관하는 방향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4년 후에 구미가 어떻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는가. 그 방향은 시민 공감 지표라고 하는 것과 시정 공통 지표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공감 지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5공단 유치 실적을 최대한 확장하겠다. 현재 29%인데 적어도 84%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렴도 측정 지수가 어쨌든 5등급입니다. 앞으로 1등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지금 81점인데 앞으로 90점이 되도록 100점 만점에 90점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용들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정 공통지표. 첫 번째는 이 구미가 지금도 안전한 도시라고 합니다만, 이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 현재 CCTV가 2,300여 개인데 앞으로 더 확충해서 3,600개로 확충한 이런 방향도 하고, 체육시설을 현재 앞으로 500개로, 현재는 407개가 되어 있습니다. 500개로 확충하고, 공원도 147개입니다만 163개로 확충,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경비 지원력을 상당히 늘릴 작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295억을 400억 원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부가 400에서 450개로 이렇게 쭉 있는데, 무엇보다 현재 우리 국민 생산은 44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조 상기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수출이 283억 원입니다. 350% 수출을 목표로 전력 투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여기에 현재 43만 인물을 50만 인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저희 공약에 대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여기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제대로 뭐가 갔는지 모르겠다, 주막한산이다 이런 느낌도 받으셨겠지만, 질문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을 생각하고 질문과 응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또는 언론인들께서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육 예산을 되게 많이 편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구미시 학교 운동연합회 사무국장 김수경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건 제가 방금 적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과 무상 교복을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나 대단히 감사드리는데,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고요. 또한 그 구미시가 젊은 도시로 회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이제 중학생 전체 꽤 지원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학부모님들께서 고민하지 않도록 해드릴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현재는 3만 3천 명에게 171억 원이라고 합니다만, 전면 확대하면 5만 7천 명에 312억 원, 141억 원을 더 증가해서 312억 원이 되면 좀 부담이 됩니다만, 적어도 우리 구미가 자랑하는 우리 젊은 도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부담은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교복의 경우는 2020년부터 중학생, 신입생 동복 지급을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전면 적용하게 되는 연 27억 원이 되는 것으로 현재 계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와도 의논도 해야 되고 이런 점이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특히 뭐 육아 마음들로부터 끊임없이 듣는 말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다양한 공원의 확충 이런 것들도 있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탐내는 것은 역시 그 새마을 테마파크가 있는 테마공원에 있는 7만 5천 평입니다. 저기 건물을 짓고 나면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 공간들을 저는 우리 육아를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을 드리고 그 청소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드리는 게 저는 저 공간을 정말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CR에 못 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린이 대공원 만든 것이다. 저기를 어린이 대공원 좀 만들어 주세요 말합니다만 여전히 전혀 안 나왔습니다만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공간을 잘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요즘마다 우리 5개의 부도시에 대체 하나씩은 설치하는 쪽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공약에는 김유영 청소년 영상센터를 했습니다만 유명한 우리 초기 우리 영화 감독, 우리 구미가 유명한 영화 감독 나은규를 첫째 영화 감독 뽑지만 뭐 두 번째로 보면 이 김유영 감독을 이름을 딴 청소년 영상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여전히 구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미는 사실 찾아보면 다양한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있고 있는데 이 건물들이 단일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비를 받아 하다 보니까 단일 사업, 단일 건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는 또는 기존 건물은 복합 건물 여기에서 여성이 필요한 공간이면 당연히 청소년도 연관되어야 되고 또는 육아와도 연관되어야 되고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야 돼요. 한 가지 목적에 한 가지 건물로 자꾸 만들어서 운영비만 늘리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장으로서 저희 시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는지 정말 저희 고민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사면에 경북민족독립운동관 기념관 설립이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의 조명에서 일련한 항일 독립운동가나 투사들 사실 많이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구미 출신 허영식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경북 독립운동기념은 안동에 있는데 안동 내학에 있지 않습니까? 안동도 가기 어렵지만 내학 가는 거는 아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잘 아시죠? 어성김씨 동네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구와 가까운 구미에 대구는 없기 때문에 가까운 구미에 해놓으면 대구에서도 보러 온 사람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마을 테마공원이 돈 만들고 앞으로 애물단지라고 해서 공약을 내세웠는데 또 누구 지옥이라고 공약이 들어가지고 제가 답도 제대로 못하고 국회에서까지 저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 테마공원은 현재 도와 시가 5억씩 내가지고 현재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만 시장으로서
들을 수밖에 운명이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일단은 이제 경북도가 이제 운영하는 곳으로 되고 이제 서로 협조하는 서로 협조 안 할 수 협조해야만 되는 그 이유는 이게 소유권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거기에 개입 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그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경북 독립운동관 기념 짓겠다는데 이렇게나 반발이 많은 곳은 아마 구미밖에 없을 것입니다. 짓겠다고 하면 저 환영할 것입니다. 다른 곳은. 그래서 저는 뭐 꼭 거기 안 지어도 뭐 지금 비어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공장은 뭐 해도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차라리 그런 데 가는 건 내가 마음 편하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양한 방법을 한 번씩 해보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벌칙 자본을 빼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런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고 불렸던 그 허일주 장군은 우리 국민 시민들은 누구나 다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 한마디로 이런 뜻이겠죠. 뭐 이념적인 데 관계는 없느나 저는 거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 박상희 뭐 그분도 당연히 거기에 모시도록 그분의 업적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주 편협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적어도 뭐 성주, 상주, 김천 이런 데 경북 서부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거기에 알리는 교육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 소박한 생각입니다. 이게 뭐 말씀이 되겠습니까? 네, 내고광고 지원하는 최두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미시에서는 얼마 전 금융기관 회의와 전문가와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미는 정말 그 소상공인이 많은 곳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이렇게 소상공인이 많은 이유가 뭘까 고민까지 사실은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구미에서 그 기본적인 소득이 높지 않다면 이런 것까지 연관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맞벌이의 한 방식으로서 이런 거 다양한 소상공인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광평도 어느 골목에 들어가면 거의 한 집 건너 하나씩 그 미용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정한 여성들이 그 가족 경제에 기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요청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가 맞물려서 또는 그 직장을 나왔을 때, 젊은 날 직장에 나왔을 때 이런 소상공인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은평동을 중심으로 원도심 중심뿐만 아니라 선산을 살리려면 이제 역시 그 공항시장을 살려야 되는 그런 과제, 또 인동을 어떻게 좀 바꾸려면 인동시장을 바꿔야 되는 이런 과제와 연관시켜서 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 금융권과 의논해서 현재 그 상품권을 확장하고 현재 그 전자화폐도 또 아까 말씀대로 추가하고 있는데 우선 500억 원 규모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사실은 그 다른 도시나 또 외국 사례에 본다면 이런 그 지역화폐의 도입이 성공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이유가 뭔가를 아주 세심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특례 보전과 이자 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별로 큰 액수가 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앞으로 좀 늘리도록 하겠고,
지금까지는 뭐 40억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해서 한 100억 원 정도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증금을 한 50억 원 확대하고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고, 또 지원 금액도 1인당 2천만 원에서 앞으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운전자금에 있어서 신용등급 때문에 또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거의 몹시에는 아니에 가깝도록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저는 선산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반은 선산 행복일터의 김희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서 각자 시내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적 기반을 만들었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135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은 마을의 문제를 마을에서 해결하자가 가장 큰 슬로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의문스럽고 좀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 우리가 공단이 있습니다. 이 많은 기업체에서 저는 개별적으로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이 구미에 많은 세탁소가 있지만 또 대전, 대구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타 지역 세탁소 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저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요번에 시청에서 입찰권이 한 개 나왔습니다. 입찰권이 나왔는데 지역에서 입찰을 3번 해서 유찰됐습니다. 그걸 전국으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한 50군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시에서부터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좀 프로세스 자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마을에 이 구미시에 있는 이런 작은 문제를 좀 구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자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생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시청만 하더라도 시청에서 발주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입찰이 구미시의 기업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구미의 기업들이 별로 여기 선정되는 일이 뭐 적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구미 바깥에 대구를 비롯한 외부의 기업들이 낙찰해서는 도리어 그 업무를, 그 일을 구미시의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다시 재위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구미시에 있는 기업, 뭐 그것이 사회적 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기업체가 여기에 입찰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도를 최대한 확장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다양한 사업, 뭐 큰 사업들이 작은 사업도 있지만 이런 특히 큰 사업에 있어서 이 낙찰되는 그런 과정들에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고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특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번에 탄소 협의회 때도 말씀 잘 들었고, 이번에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미시 청년 CEO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어렵게 창업해서, 현재 이제 3년을 간 넘은 회사를, 카본 3D 프린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국내 최초로 카본 3D 프린터를 상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경북 청년 CEO 협회라고 하는 협회에서 이사로 활동 중인데 구미시 청년 창업자분들을 보면은 타지에 비해서 굉장히 더 사업을 잘 하시고
또 더욱더 성과도 좋으시고 좋은 사회화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청년 창업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런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3년이 넘어서 데스밸리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까 이제 뭐 임대공간 말씀하셨는데 청년 창업자를 위한 부산 임대공간 계획이나 그리고 혹시 뭐 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혹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후속 지원 같은 거는 혹시나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혹시나 없으시다면 좀 만들어줄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창업과 연관시켜서는 이제 금융 테크놀로지가 많이 이용되었고 장소가 적용되었지만 앞으로 이제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동안 제1공단에 이용되지 않던 이제 지역들 이런 곳을 재생하면서 다양한 청년 창업 공간을 또 나아가서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곧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빠른 효과를 빠른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 전문 단지 구축이라든가 뭐 청년 활동 지원센터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고 적어도 이런 공간들이 획일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어드리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뭐 청년 고용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 기업, 인건비 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심하겠습니다. 공간 인건비 나아가서는 이런 창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 이런 데 대해서도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바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기회를 따로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민선 7기 꿈이 비전 시민보고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훈련협의회 이사인 문석환인데 국장님이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꿈이 심시 느끼는 게 꿈이가 도시하고 농업하고 같이 손에 있는 대표적인 곳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농업에 대해서는 아무 분들이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뭐 삼성이든 LG든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는데 농업 같은 경우에 뭐 우리 가뭄 때나 그다음에 뭐 태풍 때나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이제 구미 자체가 도농이 대표적으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잘 됐다 생각해요. 농업 쪽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향이 있나 싶어 기대됩니다. 사실 농업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뭐 구미는 실제는 보통 도시라고 하면 중심이 행정구역의 중심지에 배쳐 있는데 우리 공업단지를 그런 구미는 남쪽에 치우쳐 있고 이 북쪽 지역은 전부 농업지대예요. 그리고 이 농업지대의 특성이 주로 이제 축산과 쌀농사가 중심이라고 하는 아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쌀만 열심히 생산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져왔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 농업센터라든가 또는 선산 출장소장을 비롯한 농업 전문 기구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토론회를 하자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아마 토론회를 연결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구미 농업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제 우리 구미는 공업도시다 보니까 이 농업 생산물에 대한 구미라는 이름이 별로 호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를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브랜드 명칭을 통일하는 게 좋을까? 현재로는 쌀이 생산돼도 이제 각 면 단위가 쌀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구미 별미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뭐 이런 있는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쌀맛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제값도 못 받고 이런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까. 나아가서는 쌀 농사만 짓지 않고 왜 그러면 과수 농사는 별로 하지 않나. 딴 거는 물론 현재 사과 농사도 조금 짓고 있으면 주로 새로 토종작물로서 감자, 국작으로서 감자, 멜론 뭐 이런 정도만 좀 구상되고 있고 실제는 상당히 아까 말한 삼촌을 이야기했습니다. 삼촌이 그 높은 산골짜기에도 벼농사만 짓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가까운 상주가 스마트팜 밸리로까지 선정됐습니다만 사실 뭐 상주 못지않게 우리가 동일한 농업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주가 연계되는 스마트팜 밸리의 연장선에서 스마트팜 새로운 농업 기술의 바탕 둔 생산을 추구하던 모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너무나 다 개발하기 때문에 기한, 기촌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적어도 구미에서 퇴직하고 구미에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는 길이 뭐겠는가. 최소한 기촌이든지 아니면 기항이든지 이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농민들이 현재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지금 기본적으로 1차 산업, 2차, 3차 산업이라는 것을 통합한 산업이 농업이라고 하는 이런 과제가 주어지면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농협이 어떻게 하면 경감시키면서 농민들의 생산 활동을 전개시킬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협과 최근에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대신 활동만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이런 새로운 생산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토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구미 인터넷 뉴스 김종승 기자입니다. 새마을 테마파크 공원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 새마을 파크 공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구미시에서는 보도자를 통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운영 60억을 대고 당초에는 30억 이렇게 됐었는데 60억을 다 대고 운영권을 관련해가지고 환영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께서는 공론화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구미에서 바라보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시각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환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테마공원을 둘러싸고서 정말 많은 시민 갈등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구미시의 입장은 적어도 이 새마을 테마공원을 건립하는데 경북도가 맡았던 역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 그 역할이 큰 만큼 많은 부담을 질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떤 데 대해서 경북도는 여전히 그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철호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운영을 자기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운영을 맡겼다고 한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건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분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이제 앞으로 시민들과 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운영을 경북도가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들이 요청해 왔던 바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단지 내용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로가 의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초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뉴스의 박화 기자입니다. 구미가 국내의 주요 제조기업 중에 한 도시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그 다음에 지금 탈원전으로 인해서 내년쯤에는 최소 전력 비용 그 다음에 임금해서 5%에서 10% 정도 상승 요인이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상. 그렇다면 구미의 제조 원가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판교가 남방 한계사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있던 제조 기반들이 다 수도권으로 옮겨갔고 지금 더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력 비용의 상승과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비용의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현재 구미시의 파트타임의 노동력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내년에 5%에서 10% 정도 인건비가 인상된다면 어떻게 경쟁력을 만회해서 여기에 붙들어 놓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죠. 최저임금이 오를 것이고 최저임금에 따라서 구미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그 말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갈 것이다. 그건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의 경제적인 관점인 것이지 그 관점을 저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방향은 진행 과정에 따라서 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현장의 방향에 따라서 거기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정적이고 선입견적인 자기의 관점을 시장인 제가 받아들여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민선 7기 구미비전 시민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은 뒤편에 마련된 주차권을 받아가시겠습니다.